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2일 선거연수원에서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평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평가회에는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 관계자와 시도위원회 실무직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위법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선관위는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을 안내하고 예방 단속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26일부터 10주 동안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TV 뉴스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절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연구반과 선관위 실무자 등이 참석한 2022년 양대 선거 평가회를 개최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2일 수원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연구반 관계자와 시도위원회 실무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실시된 대통령 선거와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평가회가 열렸습니다. 2022년 양대 선거 평가회는 양대 선거 절차 사무의 경험 사례를 공유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 관계자 등 90여 명이 참가한 이번 평가회는 관외 사전투표 일괄 접수 방안, 사전투표 관리, 안정적인 투개표 관리 사무인력 확보 방안 등 선거제도 개선 연구반의 연구과제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고 양대 선거관리 전반과 소통 사례에 대한 발표와 토의, 양대 선거 실무 경험 사례 발표와 문제점, 개선 방안 토의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합니다. 지난 21일부터 후보자 등의 기부 행위가 제한됐는데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위법 행위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 기부 행위가 21일부터 제한 금지됨에 따라 각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예방 단속 활동에 돌입합니다. 이번 선거는 2015년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세 번째 실시하는 선거로 전국 1,353개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합니다. 과거 조합장 선거가 불법 혼탁 선거로 얼룩지는 사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조합별 선거관리에 대한 법규와 정관의 규정이 각각 달라 혼선이 빚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자 2014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조합장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 위탁하도록 규정한 바 있습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조합장 임기 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 단체, 시설은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면담 방문 안내, 위탁선거법 사례 예시집 리플릿 배부 등을 이용해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 임직원,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탁선거법 안내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723건으로 제1회 조합장 선거보다 16.6% 감소했으나 기부행위 고발건은 117건에서 143건으로 12.2% 증가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중대 위탁 선거범죄 중 돈선거 척결에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극 적용해 신고 제보를 유도하고 신고자에게는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후보 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 수수가 불법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조합장 선거와 관련된 각종 문의나 위법 행위 신고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여성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 26일부터 10주 동안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하는데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9월 26일부터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을 운영합니다. 선거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 공동 주최하는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의 정치 차별을 높여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고 여성 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올바른 선거 정치 참여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돼 지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공직선거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여성이나 여성 NGO 활동가, 각 정당의 여성 당직자 등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9월 26일부터 11월 28일까지 10주 동안 주 1회 2개의 강의로 진행되는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여성정치 참여에 관해 여성의 정치 참여, 여성과 정치, 여성 대표성 강화 방안, 헌법과 여성의 권리, 정당과 여성 정치, 헌법의 이해, 정치관계법의 이해, 국회의 조직과 기능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2022년 한국여성정치시민대학은 코로나19 등을 감안하여 온라인 줌 시스템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운영됩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들에겐 무슨 일이에서는 다양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알아보고 유권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확성장치 등 사용 제한 위반죄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비지역 구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국회의원 CC의 의정활동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CC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지역 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회의원 C의 의정보고회에서 그곳에 설치된 확성장치인 마이크를 이용해 우리 시의원 이제 반동가리 했습니다. 꼭 한번 재선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민 여러분들 많이 분발하셔서 우리 당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열성적으로 하셔서 재선에 보탬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내용의 발언을 했는데요. 이로써 A씨는 구청장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C를 국회의원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해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가 의정보고회에서 한 발언은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으로는 법에서 인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리적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A씨의 발언은 C의 당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 의지가 수반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비구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C의 의정보고회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해 C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으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확정됐습니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 장소 또는 대담 토론회장에서 연설, 대담, 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확성장치의 사용을 법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경우 심각한 소음공해 등을 유발해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져오고 선거 비용의 과다 지출을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확성장치는 한정된 범위에 한해 일부 허용하고 그 외의 사용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 사례에서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공개 장소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확성장치의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난 2020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일이 아닌 때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됐지만 말로 하는 선거운동 중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어 확성장치 사용이 금지되는 장소가 공개 장소에 한정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성장치를 사용한 불법적인 선거운동은 기사 등을 통해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의 공정과 평온을 위해 법에서 확성장치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만큼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 모두 관련 규정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6일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제8회 빛고울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대회는 대통령 2회 연임을 허용해야 한다를 주제로 광주 지역 11개 고등학교에서 총 15개 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대회 결과 정관고등학교 1신, 우일신 팀이 대상을, 광덕고등학교 더불어 사는 힘 팀이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1신, 우일신 팀과 더불어 사는 힘 팀은 오는 11월 중앙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는 2022 대한민국 열린 토론대회 고등학생부의 광주 대표로 출전합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선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어린이 선거교실은 6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상남도 창원 지역 유치원 9곳, 270여 명의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11개 과정의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부 전은영입니다. 그렇지, 잘했어. 그러니. 저는 10년 전에 결혼했고요. 지금은 9살, 7살 남매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해서 체육을 전공했고요. 체육을 전공하다 보니 신체 움직임이나 체육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렸을 적부터 많이 신체 활동이나 체육을 경험시키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오빠, 드립을 좀 낮게 해야 돼. 이렇게 앞에 찍고. 아들이랑은 이제 시간을 내서 농구도 제가 직접 가르쳐주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른 엄마들하고는 할 수 없는 활동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위에서도 약간 그 부분이 대단하다고 말씀들도 많이 해주세요. 힘든 부분도 있지만 좀 현실을 즐기자 주의다 보니 그냥 지금 아이들하고 뛰어놀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그렇게 그냥 즐기면서 육아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앞으로. 제가 이제 육아를 하면서 정말 힘든 거는 경제적인 부분과 육아를 동시에 할 수 없다라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특수체육, 특수교육을 전공해서 일반 학교 특수학급 담임교사를 했었는데요. 다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자니 아이들한테 제가 너무 많이 필요한 나이이기도 하고 가르쳐야 될 것도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뜻 이렇게 경제활동을 선택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잘해. 그렇지, 중심 조금 들어서. 저는 지금처럼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건 아이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앞으로도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선거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선거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난 이런 기대감으로 저의 그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 대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E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